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365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프로크리에이트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필수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프로크리에이트를 배울 때는 유튜브에서 외국분들 그림 그린 걸 보고 많이 배웠었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불러내는데 이 마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책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팁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무래도 이 축소, 그 다음에 확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시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확대해 가면서 축소해 가면서 그리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 이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시다가 빠르게 꼬집어 주시면 이 그림이 원래 캔버스로 원상복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축소 때도 마찬가지지만 확대하셨을 때도 빠르게 꼬집어 주시면 원상복귀 하기 때문에 이 빠르게 꼬집는 기능, 이 부분은 새롭게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레이어를 하나 더 이 그림 위에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비활성화 시켜버리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그리고 또 원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축소, 확대 또 회전 외에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실제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그렸던 부분들을 취소하는 언두 부분입니다. 언두 부분은 사이드바에 있는 메뉴에서 이렇게 하나씩 누르셔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다시 취소했던 것을 다시 복귀해서 리두, 원위치 시키는 이 부분 사이드 바 메뉴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실 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언두를 해주는, 실행 취소를 해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편리하고요. 물론 세 손가락을 다시 하시면 원상 복귀가 됩니다. 이 부분 많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취소하는 획의 숫자는 250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에 누르고 유지를 하고 계시면 한 번에 다 취소가 되죠. 다시 세 손가락 대고 이렇게 하면은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취소하실 때, 한 번에 전체를 취소하실 때는 길게 누르시기, 또 다시 전체로 원상 복귀하실 때는 세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시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행 취소를 배우셨는데요.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 지우개,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래서 수도 없이 우리가 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 지우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우개 아이콘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이제 지우시게 되죠. 이렇게 다듬어서 지우시게 되는데, 이 지우개로 지우시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그리신 내용을 한 번에 지우시고자 할 때는 이 세 손가락을 대시고 빠르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전체가 가장 빠르게 지워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지우시는 방법은 지금 상단, 좌측 상단 메뉴 중에 S자 형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레이어에 있는 그림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세 손가락으로 밑으로 긁어주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바로 잘라주기 눌러주시면은 바로 전체를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실행하는 지우기 기능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우측 상단 메뉴의 브러쉬를 보시면 밑에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로 우측에 문지르기를 보셔도
문지르기도 동일한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지우개도 동일한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의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모노라인이라는 브러쉬하고 이쪽에 지우개에 있는 이 브러쉬가 현재 틀린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사용하는 이 브러쉬와 동일한 브러쉬로 지우개를 적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지우개를 길게 눌러주시면 현재 브러쉬로 지우개가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 눌러주시면 모노라인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문지르기도 똑같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동일한 브러쉬로 지우시면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브러쉬를 지우개나 문지르기에 선택하실 때 이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동일한 브러쉬로 만들어주는 그런 팁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손가락을 사용해서 퀵 메뉴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한 손가락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6개의 메뉴가 불러오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설정에서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설정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메뉴를 다양하게 불러오실 수 있고, 이 메뉴도 전부 내가 편한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을 때 가운데 사각형 눌러주시면 이 컬러 피커가 있습니다. 이 컬러 피커로 이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검은색 선택됐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그러시다가 다시 컬러 피커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빨강색 또 찾으셔서 동일한 색상.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구태여 하나하나 색상을 찾으시지 않아도 바로 그 컬러 피커로 그 추출을 해서 동일한 색상으로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한 손가락으로 이 사각형을 누르고 또 이 연필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한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죠. 요거 설정에서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컬러 피킹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이 사이드바 메뉴 중에 우측에 있는 거는 이 브러쉬의 굵기죠. 브러쉬의 굵기. 브러쉬가 1%에서 100% 굵게, 가늘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슬라이드 바는 이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투명해지겠죠. 투명해지고 이리 가면은 더 진해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니까 이 부분 조정해 가시면서 이 브러쉬의 굵기와 이 투명도를 조정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드바 메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내가 편리한 대로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으로 끌어내실 때 꼭 이 사각형을 통하셔야 돼요. 사각형 위로 끌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끌으시면 다른 위치에서 끌으시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브러쉬의 굵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정 범위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끌고 나오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바깥에서 조정하시면은 훨씬 더 긴 스트로크로 조정하기 때문에 미세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 밑에 불투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투명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끌고 나오셔서 이렇게 길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미세 조정이 되죠.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금 메뉴가 있고 좌측에 사이드바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들 좀 거추장스럽다, 내가 지금 그림에 지금 좀 전념해서 그리기에 지금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러면은 네 손가락을 동시에 탭을 해주시면 없어지죠.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 아이콘 누르시면 다시 메뉴가 원상복귀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메뉴가 우측 상단의 색상입니다. 색상.
이거 색상이죠. 동그란 그 색상인데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눌러 주시면 밑에 메뉴가 디스크, 클래식, 하모니, 값, 팔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크를 보셨을 때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내역을 보시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색상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쉽게 요 전에 사용했던, 우리가 아까 컬러 피커로도 했었지만은 요 전에 사용했던 그 색상들을 바로 여기서 또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프로크리에이트 5에서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검은색을 만약에 여기서 찾아서 써야 된다 했을 때 지금 도대체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여기 전부 검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두 번 더블 탭을 해주시면 요 맨 밑에 요게 가장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이 클래식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이죠. 가장 밑에 있는. 그리고 흰색을 찾고 싶다. 가장 흰색.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좀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에서도 더블 탭을 해주시면 여기 가장 흰색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더블 탭 하시면은 가장 채도가 높은 그런 색이 선택이 됩니다. 그건 클래식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팁은 지금 이 색상표 자체를 이렇게 축소해서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끌고 다녀서 플로팅 메뉴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편한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위치에다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번에 요것도 프로크리에이트 5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지워버리고요. 잘라내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빠르게 형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형태 만들기는 선과 도형이 가능한데요. 먼저 직선을 해보겠습니다. 직선 이렇게 그리시고 길게 누르고 계시면 직선이 형성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그려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직선이 형성이 되죠. 이 부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사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사각형이 형성됐는데 한쪽 손가락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에서 모양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삼각형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 가지 도형들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이 되겠습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그리시고 이렇게 되시면 여기서 한 손가락 대주시면 이렇게 정원이 되죠. 정원. 이런 식으로 정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직선과 뭐 정사각형 또는 뭐 정삼각형 또는 정원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 도화지에다 그렸을 때는 절대로 이런 형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하면서는 이런 좋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색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채우시는 데는 이 우측에 상단에 있는 이 색상을 그대로 드롭하시면은 이렇게 채워지죠. 그래서 컬러 드롭 한계값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가면은 전체가 이 색깔로 채워지는데 이 정도 최대값 까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이 먼저 그리신 선과 이 채워진 색의 경계선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한계값을 슬라이드에서 잘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형이 완전히 폐쇄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여기 지금 빈 곳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채웠을 때 전체가 채워지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으면 요한이 전체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형은 쉽게 뭐 어떤 색이 됐든 간에 우리가 쉽게 채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핵심 팁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레이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어 아이콘 눌러주시면 현재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가장 위에 있는 뚜껑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으실 때 현재 선택된 이 컬러를 이용해서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데 요게 지금 여기 딱 그 경계선에 맞춰서 칠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에서 두 손가락으로 우측으로 이 활성화된 레이어를 스와이프 해주시면 이 뒷 배경이 정사각형들 무늬가 생기면서 알파 채널 잠금이 실행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 채널 잠금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바깥에 침범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 바깥에는 침범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알파 채널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알파 채널을 제스처로 해서 작동을 시키실 때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시면 알파 채널 잠금이 해제되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알파 채널 잠금이 활성화되는 그런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누르고 이쪽에 이렇게 메뉴를 바로 누르셔도 돼요. 하지만 이 제스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그 방법인데 이 활성화된 채널을 좌측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삭제, 복제, 잠금 이러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에 대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대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대한 불투명도는 두 손가락으로 해서 가볍게 이 활성화된 레이어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해서 조정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이 뚜껑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 투명하게 만들었다 불투명하게 이 정도를 바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어에서 바로 선택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S자형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셨는데 레이어에서 두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시면 바로 선택 모드로 들어가죠. 이 부분이 지금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변형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레이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레이어에서 직접 두 손가락이나 한 손가락으로 스와이프 하든지 드래그를 해서 명령을 직접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레이어들을 최종적으로 합쳐야 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 레이어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합치고 싶은 레이어를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복수의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습니다. 다시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한 손가락으로 우측으로 빠르게 스와이프 하시면 이런 식의 활성화된 레이어보다 좀 더 흐린 색깔의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부분들을 레이어의 선택이라고 하고요. 삭제나 그룹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여기 새로운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그룹핑하는 이유는 유사한 성질의 것들끼리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면 보기도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핵심 팁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프로크리에이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